다이스토리.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후를 공부하면 그 지역의 생활 양식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후가 달라지면 생활 양식도 달라진다. 자연환경이 그 지역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세계 기후는 크게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가면서 이렇게 나타나죠. 열대, 대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열대, 그 위는 건조, 그리고 더 올라가면 중緯도의 온대, 그리고 이제 고緯도로 가면서 냉대, 극지방의 한대, 이렇게 5개의 기후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우리 책에서도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5개의 기후를 구분했습니다. 자, 생활 양식은 의식주예요. 의식주. 음식이 식이죠. 의복은 의, 가옥은 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활동, 특히 농업활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는 적도 쪽이죠. 적도와 그 주변인데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많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4글자로 하면 고온 다습이죠. 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름을 넣어 튀기거나 향신료를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자, 의복입니다. 의복은 아무래도 덥고 습하기 때문에 얇은 천으로 간편하게 가볍게 입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옥입니다. 가옥은 자, 기온이 높고 그래서 개방적이면서 또 습하니까 통풍이 잘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를 갖췄다 그래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은 고상가옥이 나와 있죠. 여기 고상가옥. 고상가옥의 이 고는 높을 고자예요. 상은 바닥상자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높이 띄어져 있다.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자, 이건 지붕이고요. 이렇게 이제 뼈대를 그리고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지금 근선이 바닥이고 이렇게 이제 기둥을 박아서 이게 지면이죠. 지면. 이렇게 띄어짓는 겁니다. 창문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 이유는 이게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지열. 자, 여기서 말하는 열은 지열입니다. 지열. 땅의 열. 그리고 습기. 비가 많이 온다고 했죠. 강수량이 많으니까 습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해충이 많이 서식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바닥을 띄어진 거죠. 요거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고상가옥의 그 배경, 왜 이렇게 짓는지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지열을 피하기 위해서,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충도 피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지붕의 경사가 급한 이유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지붕의 경사가 급한 이유도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대기후 지역의 산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화전. 자, 이건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식 화전은 옮긴다는 거예요. 옮겨 다닌다. 그리고 화전은 자, 이것도 한자어인데요. 불화자에 밭전자를 써요. 그러니까 불을 태워서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열대 기후 지역은 나무가 빽빽하죠. 빽빽합니다. 그 타잔 같은 데 보면은 빽빽한 열대 밀림이 보이잖아요. 자, 여기를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을 태우면 손쉽게 나무를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나무를 베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무를 베고 또 불을 지르면 나무 기둥도 타고 그
그냥 깨끗하게 나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무를 태우면 그게 재가 되잖아요. 그 재가 바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비료가 돼요. 자, 여기서는 카사바와 얌을 재배한다고 돼 있죠. 카사바와 얌, 이 뿌리 식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가 먹는 고구마, 감자, 이런 종류에 해당한다. 이런 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는데 한 3년, 4년 이렇게 재배하면은 토양의 그 힘, 토양의 그 비옥함, 그 지력이라고 합니다. 그 지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그래요. 원주민들이. 그러면 또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옮겨 다니면서 불을 태워 밭을 만드는 이런 이동식 화전 농업이 열대 기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입니다. 유럽인의 자본 그리고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된 이른바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커피와 카카오 등을 재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과거 열대기후 지역은 유럽인들이 대항해 개척 시기에 식민 지배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그때 열대기후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리고 저기 남아메리카 이런 쪽으로 유럽인들이 많이 진출하죠. 그러면 이제 그 유럽인들의 그 풍부한 자본, 땅을 살 수 있는 돈, 그리고 노예를 살 수 있는 돈, 그런 돈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원주민들의 그 값싼 노동력, 그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열대 기후 환경에서만 자라는 작물들을 재배하는 거예요. 커피라든가 카카오는 열대 기후 지역에서 재배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재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작물들을 이 열대 기후 환경에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이런 방식의 농업을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플랜테이션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플랜테이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지는 계절풍이 있는데요. 이 계절풍을 이용해서 벼농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한중일의 동아시아가 아니라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 기후 지역에서도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좀 하나 알아두세요. 자, 다음 건조기후입니다. 자, 건조기후는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죠. 비가 잘 안 옵니다. 영강수량이 적고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 그걸 일교차라고 그래요.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습한 지역보다는 건조한 지역에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요. 알았죠? 이 일교차, 이 용어 뜻이 뭔지도 알아두시고 건조기후 지역은 일교차가 큰 편이다. 낮에는 억수로 더운데, 무지 더운데 밤에는 또 땅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에 따른 의식주 볼게요. 건조기후 지역은 주로 양고기를 먹는답니다. 양고기. 소도 먹어요. 소도 먹긴 하는데 참고로 돼지는 잘 먹지 않는다. 이걸 좀 알아두세요. 돼지는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는 사육하기가 쉽지 않은 동물입니다. 물을 많이 먹고 또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유목생활을 많이 하는데 돼지는 유목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이에요. 그래서 양 또는 소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주로 밀을 재배한다. 밀은 건조할 때도, 그러니까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재배됩니다. 벼하고 달라요. 자, 여기다 좀 써볼게요. 밀은 건조한 환경을 잘 견딘다. 건조한 환경에
유리하다. 자, 비교한다면 벼와 쌀과 비교한 거예요. 자, 벼하고 다르게, 자, 벼는 어때요? 벼는 고온, 다습. 벼는 건조한 환경에선 재배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습한 환경에서 재배된다. 특히 고온, 다습한 환경.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그 학교에서 시험을 내요.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밀을 뭐 쌀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출제하면 틀리게 되겠죠. 주로 빵을 먹는다. 밀로 만든 빵을 먹는다. 그러니까 빵의 주 재료가 밀이라는 거죠. 자, 다음 옷입니다. 옷. 자, 건조기후 지역 사막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바람이 강하게 불죠. 강한 모래바람. 그리고 낮에는 강렬한 그런 햇볕이 내리쬐죠. 이런 강한 햇볕을 막기 위해 온몸을 감싸는 헐렁하고 긴 옷을 입어요. 몸을 보여야 되니까요. 잘못하면 모래바람에 그 모래가 살갗을 때리고 햇볕 때문에 살갗이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덥다고 짧은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가옥. 집은 여기가 일교차가 크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창문이 작고 벽이 두꺼운 집을 짓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거는 큰 일교차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 낮에 뜨거운 그 열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에는 차가운 냉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창문을 좀 비교적 작게 만들고요. 또 벽은 두꺼워야 안과 밖에 그 공기 이동이 좀 감소하겠죠? 제한되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지붕은 평평한 편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수량이 적어서 그래요. 자, 여기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주변에 가옥의 재료로 나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막 지역은 풀도 자라지 못하죠. 풀도. 그래서 흙을 벽돌로 만들어서 집을 지어요. 자, 그리고 사막이 아닌 스텝 기후 지역도 있거든요. 건조 기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막 기후 그리고 스텝 기후. 사막 기후는 풀도 자라지 못하는 기후고요. 스텝 기후는 풀은 자라는 기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초원을 이루는 곳이죠. 초원. 초원이다. 스텝은 초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막은 그냥 모래와 암석으로 구성된 황량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는 상대적으로 스텝이 좀 더 많이 옵니다. 사막은 적게 오고요. 자, 스텝은 그래도 풀이 자라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해요. 풀을 찾아 가축을 키우면서 이동하죠. 그러면은 집은 어떻게 짓는 게 좋겠습니까? 천막의 형태로 짓는 게 좋겠죠? 조립하고 분해하고 철거하고 또 이동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흙을 막 이렇게 쌓아서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동식 천막집이 나와 있어요. 몽골이라는 그 국가 사례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몽골은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이렇게 풀을 찾아 옮겨 다니는 유목이 발달하였다. 주민들은 이동식 천막집인 게르를 짓고 산다. 그래서 참고로 게르라고 부른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게르.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어떤 국가에서는 유르트라고도 부릅니다. 유르트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이동식 천막집을 짓고 산다. 유목 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니다. 자, 여기는 유목이 발달했다고 했죠. 자, 가축은 어떤 가축일까요? 돼지일까요? 아니죠. 양이라든가 소, 그리고 낙타, 이런 동물들을 유목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염소. 이렇게 이런 가축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수량이 적어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막의 곳곳에 가면은 지하수가 고여서 형성된
깨끗한 물인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아시스 주변에서 이 오아시스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겠죠. 가뜩이나 물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거나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주로 어떤 작물을 짓냐면 밀, 대추야자, 요 농작물을 지어요. 재배해요. 자, 외래하천은 뭐냐면 기후 환경이 다른, 자, 비가 좀 오는 수뷸한 지역, 수뷸한 기후 환경에서 하천이 발원해 가지고 이렇게 건조한 기후 지역으로, 자, 건조 기후 지역으로 하천이 이렇게 내려올 때 외래, 이 외가 바깥 외자, 레는 올레자거든요. 바깥에서 유래했다, 바깥에서 왔다, 건조하지 않은 환경에서 왔다, 그런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물이 부족하니까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건조한 지역이라도 땅을 깊게 파면 깊이가 깊어지겠죠? 건조할수록 깊게 파면 지하수가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한 관계농업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다음 온대기후입니다. 자,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대체로 우리나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위도예요. 주로 중위도에서 나타납니다. 중위도의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기후가 대체로 온화합니다. 아주 춥거나 아주 덥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 길지 않고 기후가 온화한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자, 그럼 생활 양식 볼게요. 자,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으니까 이 계절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 양식이 발달하겠죠. 자, 의식주. 음식은 다양한 조리법과 요리가 발달하겠죠.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뚜렷하니까요, 계절이. 그래서 더울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더울 때는 빙수를 먹고 추울 때는 호빵을 먹고 그러잖아요. 따뜻한 음식을 추운 계절에 먹고, 그 다음에 시원한 음식은 더운 계절에 먹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요리가 발달했다, 그런 뜻이고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옷차림, 긴 옷, 짧은 옷, 얇은 옷, 두꺼운 옷 다양하게 입고 다닌다. 그 다음에 집, 가옥은 온대 기후 지역 중에서도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있어요. 자, 이게 오른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 기후는, 자, 이 하얀색 집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지중해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그 끼어 있는 바다예요. 이 지중해 연안은 이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여름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고온, 건조한 특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온은 높고 매우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막과 같은 기후가 나타납니다. 사막과 같아요. 그러니 햇볕이 낮에 강렬하겠죠. 그러면 햇볕을 반사시키기 위해서는 가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죠. 벽을 하얗게 칠하면 햇볕을 반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얗게 칠하고요. 창문을 작게 한다. 이것도 아까 봤던 그 사막 기후 지역의 흑벽돌집. 창문이 작아야 바깥의 열기가 덜 들어오겠죠. 그래서 창문이 작은 편이다. 벽은 하얀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창문이 비교적 작죠? 자, 작은 그런 모양, 작은 형태의 작은 크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가서 산업입니다. 여기에 농업을 보면, 우리 아시아에서는 주로 쌀, 물론 유럽에서도 쌀을 먹고 미국에서도 쌀을 먹는 사람이 있지만 주로 이제 아시아에서 먹죠. 그 계절풍이 부는 지역에서 쌀 농사, 벼농사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 보조단에도 보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계절풍을 이용한 벼농사가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시아 온대기후 지역 또는 일부 열대기후 지역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밀도 재배한다. 그래서 곡물이 많이 생산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지중해, 또 지중해가 나왔네요. 요 지중해 연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이 고온 건조해요. 그래서 건조한 여름이 고온 건조한 하나 더 쓸게요. 고온 건조한 여름을 견딜 수 있는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또 레몬, 토마토 이런 작물들을 주로 재배한다고 그래요. 지중해 연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름에. 자, 이것도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언급이 돼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고위도의 냉대기후로 갑니다. 냉대기후는 온대기후에 비해서 연교차가 커요. 연교차가 뭐죠? 1년 중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의 평균 기온, 그리고 가장 기온이 낮은 달의 월 평균 기온, 그 평균 기온 차이죠. 그 가장 높은 달의 기온 빼기 가장 낮은 달의 기온, 그게 바로 연교차입니다. 그러니까 연교차가 크다는 건 뭐예요? 기온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크다. 그 얘기고요. 냉대는 온대에 비해서 겨울이 좀 더 길고 추워요. 그래서 인간 생활에 좀 다소 불리한 그런 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대에 비해서요. 어쨌든 상대적인 거예요.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을 볼게요. 냉대기후 지역의 음식은 자, 겨울이 길고 춥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추위에 강한, 자, 아까 밀은 아까 건조 기후할 때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그랬죠. 역시 추위도 잘 견뎌요. 밀이 추위도 잘 견디기 때문에 추위에 강한 밀을 키우고요. 또 감자도 주로 재배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밀을 재료로 한 빵, 그리고 감자를 이용한 각종 요리들이 음식이 발달했다. 그 다음, 옷은 아무래도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지내겠죠. 자, 집. 자, 냉대기후는 주로 침엽수가 자란다고 그래요. 침엽수는 잎이 뾰족뾰족한 나무거든요. 자, 냉대기후 지역은 침엽수가 많이 자라는데 그 침엽수가 그 집을 만드는데 재료로 쓰여요. 그래서 통나무 집이 발달합니다. 냉대기후 지역은 전통가옥으로 통나무 집을 많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타이가라고 하는 요 용어도 좀 알아두세요. 러시아 말입니다. 침엽수가 자라는 그 울창한 밀림을 타이가라고 그래요. 타이가. 자, 냉대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침엽수림지대를 또는 침엽수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타이가다. 타이가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산업. 자, 냉대기후 지역의 산업은 침엽수를 가공해서 여러 목재의 원료를 만들고 또 여러 부산물을 만드는 임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임업. 자, 나무를 수출하기도 하고 또 뭐 나무로 만든 어떤 제품을 수출하기도 하겠죠. 판매하기도 하고. 자, 임업이 발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대기후입니다. 한대기후는 겨울이 매우 길고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요. 자, 이 지역은 음식이 열량이 높은 육류 중심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추우니까 그래요. 육류는 열량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육류를 주로 먹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날고기 형태로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날고기 형태로 좀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옷은 아무래도 추우니까 동물을 잡아서 얻은 가축이나 털로 만든 옷을 주로 입고요. 집은 아무래도 추우니까 창문이 크고 벽이 얇은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창문이 작고 벽이 두껍고 실내와 실외가 이게 이제 좀 차단된 그런 폐쇄적인 가옥 구조를 하고 있다. 이걸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일부 북극해 연안에서는 눈과 얼음을 이용해서 원주민들이 이글루를 짓고 삽니다. 이글루. 여기 이누이트족이라고 있어요. 이누이트족. 자, 원주민 이누이트족이 얼음집을 짓고 산다.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산업인데요. 한대 기후 지역의 산업은 여기는 이제 농업이 어렵죠. 워낙 추우니까. 그래서 수렵. 자, 동물을 잡아먹는 거죠. 사냥을 해서.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북극해 주변에 이제 고기를 잡아먹고 술록을 유목한다. 자, 이게 중요해요. 술록을 유목한다. 술록은 극지방에 서식하는 사슴과에 해당하는 동물이에요. 자, 유목은 이동하는 그런 목축업이죠. 자, 오른쪽에 보조단을 좀 볼게요. 한대 기후 지역의 유목민들은 의식주 대부분을 술록에 의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술록은 그 가죽은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고기는 또 식량 자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술록 유목의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한대 기후 지역은 추운데 일부 지역에 좀 짧은 여름에 눈과 얼음이 녹으면 지표면에 이끼가 자라요. 그럼 이끼를 술록의 먹이로 먹이는 겁니다. 술록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끼를 찾아서 이렇게 유목민들이 술록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술록의 유목이에요. 자, 이런 활동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술록을 유목하는 사람들도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천막집을 짓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록의 가죽과 털은 천막의 재료가 되기도 해요. 알았죠? 자, 이상으로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